네, 전적 모르고 치솟던 뉴욕 증시가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연 5%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미 국채 금리는 왜 이렇게 뛰는지, 채권 투자 적기는 언제인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 못지않게 채권 투자하는 분들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정말 뭐 맞습니다. 채권 ETF도 그렇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채권 평가손이 달라지는데 미 국채 금리가 기준이 되는데 요즘 급등하고 있어요. 네. 채권 투자자들 좀 속이 타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지 어느 수준까지 지금 올라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시장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연준이 언제 인하를 하느냐. 네. 그러면은 연준이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금리가 하락을 하니 연준이 인하를 하기 전에 그 채권을 사야 된다. 뭐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연준의 인하 전에 채권을 사자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막상 연준이 이제 9월 FOMC에서 드디어 이제 시장이 원했던 인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시장의 생각보다 큰 50bp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뭐 주식 시장도 보시면 이제 뭐 금리 인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대감을 선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채권 시장도 연준이 이제 9월에 50bp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게 올해 추가 75bp 그다음에 내년까지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3%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 예상이 있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좀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은 미국의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예. 9월달 고용 지표가 25.4만 명이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미국의 지표들, 뭐 소매 판매라든가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다 보니까는 연준이 시장에서 올해 생각했던 건 75bp인데 연준이 빠르게 인하를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금리 인하를 네. 예상보다 더디게 할 것 같다. 네, 시장은 금리 원래 인하를. 이제 내년까지 총 200bp 이상의 인하를 바라봤지만은 이렇게 지표가 좋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200bp가 아니라 150bp, 뭐 1.5% 포인트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금리가 좀 반등한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하나가 이제 미국 대선의 영향입니다. 대선은 네.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이제 11월 5일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죠. 지금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 후보가 이제 두 후보가 경합 중인데 사실 이제 트럼프 후보가 조금 열세다, 질 것이다, 패배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합주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건데 경합주에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좀 박빙인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쩌면은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이기겠네. 거기에 플러스 상원과 하원도 이번에 같이 선거를 하는데 예. 상원과 하원까지도 공헌하기 모두 다 싹쓸이를 하는 이런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금리가 트럼프 트레이딩 가능성을 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문제가 뭐냐라고 보면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관세니까. 감세를 하겠다. 감세. 근데 지금 관세로 인한 미국의 수입, 재정 수입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체 수입의 2%도 안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거를 키워봤자 사실은 세수입이 증가하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같은 경우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미국이 이 재정 적자를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네.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거죠. 채권 발행으로. 네. 네. 작년 8월, 9월, 10월 달에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미국채 10년물이 5%까지 이제 터치를 했었을 때 보면은 왜 그때 5%까지 갔냐라고 보면은 그때도 이제 미국채 발행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과 같은 상황이 올해에도 이제 조금 대선을 앞두고 나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적자 확대, 미국채 발행 증가 우려가 좀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요인 중요한 거는 이제 미 대선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가능성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값이 싸지니까 또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게 하나 있고 미국 경제가 워낙 좋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것이다. 그런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벌써 2.6%까지 장중에 2.6%까지 올라갔었고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4.2%까지 올라갔었고 불과 이제 한 달, 뭐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6%까지 내려갔던 점을 고려를 하면은 단기간에 이제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사실은. 그럼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이제 금리를 비컷을 앞두고 계속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채권값이 올라갈 것이다 해서 채권을 사신 분들 많죠. 네, 사실 채권 투자를 많이 하셨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뭐 미국채라든가 한국채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들도 계속 그렇게 마케팅을 했던데. 네, 맞습니다. 이제 채권을 계속 이제 판매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한 달 전쯤에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3% 중후반 수준일 때 좀 들어가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에서 수익률을 보면은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까운. 네, 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폭이 조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채권 반응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다 그랬는데 아까 상하 양원 지금 하원은 공화당이고 네. 상원은 민주당인데 네. 상원을 민주당이 뺏겨서 하원까지 공화당이 차지한다. 그러면 행정부 의회 권력을 공화당이 다 쥐면 뭐 10년물이 5%까지 오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5%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는 크지 않다?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는 이제 트럼프 1기 때인 거죠. 일기 때는 어땠어요? 트럼프 1기 때 보면 2016년 11월 달이었고요. 네. 그때가 이제 트럼프와 그다음에 힐러리 이 두 후보 간의 이제 대결이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이후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가 한 두 달 연말까지 했을 때 75bp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올랐다 이거죠. 네, 75bp 정도가 상승을 했고 이제 금리가 1.8%였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5% 부분까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는 시장 입장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재선국자는 그때처럼 똑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간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의 상황을 좀 차이를 비교해 보자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2016년대 선거할 때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예상하신 분들은 적었어요.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 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힐러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화요일 저녁 때 저희 시간은 이제 화요일 저녁 때 선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희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부터 개표가 시작이 되면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힐러리가 이기고 있네. 이기는구나 그랬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 시간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뭐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라고 하면서 한 2시에서 3시 사이쯤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힐러리가 될 것이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리가 급등을 한 단기간에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이미 경험을 한번 했죠. 시장 입장에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승리를 할 수도 있겠네. 거기에 플러스 10월부터 해가지고 트럼프의 이제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상원과 하원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이런 승리 가능성들을 이제 공화당의 승리 가능성들을 반영을 하면서 좀 선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0월 들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한 5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 1기 때처럼 똑같이 75bp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은 사실은 이미 50bp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 25bp 정도인 거고 그렇게 치면은 저희는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상단은 4.5% 부분이지 않을까. 4.5%. 네, 4.5%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금리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야 합니다. 사야 한다? 채권을 사야 한다. 채권을 살 시간입니다. 금리 급등하는데 왜요? 어차피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랑 비교를 했을 때 경기 사이클이라던가 통화 정책 사이클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사이클을 보면은 뭐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견고하죠.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은 이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을 하던 단계였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감세라는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는 경기가 이제 더 활활 이제 불탔던 측면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굉장히 기존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금리를 인상하던 것들이 2018년에는 분기에 한 번씩 인상을 하면서 그때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는 견고하지만은 확실히 모멘텀 자체는 그때보다 약하다. 완만하지만은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좋지만 네. 둔화되는 방향이다 네, 이거죠. 둔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세를 하더라도 사실 법인세 같은 경우가 이제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31%에서 21%까지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 가량을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21에서 15%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인하폭이 좀 그 당시보다 적은 거죠. 적죠. 하더라도. 네, 그럼 이제 경기에 이제 뭐 장작을 넣겠지만은 그때보다는 장작의 크기가 작죠. 그리고 경기가 사실은 모멘텀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연준 사이클도 보면은 그때는 인상이었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간에 속도의 문제인 거지 방향성 자체는 인하라는 점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오히려 그때 일시적으로 반등할 때 채권의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더 저희의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채권 투자하기 지금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네. 혹시 트럼프가 승리해서 만약에 더 오를 때쯤 사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고 나서 금리가 급등했을 때가 오히려 매수가 적절한 시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채권의 저가 매수 타이밍이 네. 그때일 거다. 우리 국내 시장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시장도 이 채권 투자 시점은 그러면 좀 그때쯤으로 좀 늦춰야 할까요? 뭐 올해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국내 채권 시장도 매수라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열을 좀 길게 뭐 예를 들면 내년 말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국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는 내년 상반기 뭐 네, 1분 상반기. 네, 상반기에서도 뭐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될 때쯤에 채권을 사는 게 좀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국내 금리 상황을 보더라도 국내 금리 3년물 같은 경우가 2.88% 네. 정도로 지금 기준금리 3.25% 비교하면은 이제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한국은행도 인하는 내년에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뭐 1분기 정도에 인하하겠지만은 사실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럼 이제 공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내년에 국고채 발행 규모가 201조입니다. 201조.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냐라고 하면은 올해가 이제 160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40조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네요. 네, 40조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사실은 발행에 대한 이런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치면은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가 조금 특히 힘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발행을 할 때 이제 총 200조를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의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도 사실 이제 수급상으로 중요한 부분인 건데 예. 상반기에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반기 발행 비중이 60% 정도를 했고요. 내년에도 이제 50% 넘는 이런 발행 규모를 상당히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이런 공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수급 때문에 좀 상반기에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때 좀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매수 시점 지금 시장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천천히 하는 게 좋겠다는데 채권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이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지금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만기가 짧은 거. 네, 짧은 채권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 만기가 짧은 채권들을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한 투자 시기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쯤이 되면은 장기물 채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긴 채권, 기재부가 발행하는 긴 채권 50년까지 있고요. 근데 이제 네. 발행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네, 이제 발행 규모가 크면서도 좀 만기가 길은 것들은 30년물 채권들이 있는데 이런 초장기물 채권 투자를 통해서 금리가 하락을 했을 때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좀 낮지만은 이자까지 같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초장기물 채권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다면 단기물, 내년 상반기 정도는 장기물. 채권은
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 네. 이제 염두에 두고 하면 좋겠다. 사실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면 주식 시장에는 일단 안 좋다는데 뭐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서요. 지금 만약에 현재의 고금리가 계속된다 그러면 뉴욕 증시 S&P 지수 지금 한 5,800 정도 되는데 이게 뭐 뚝 떨어질 거다. 뭐 5,500까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뭐 일부에서는 뭐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증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증시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랐고 좀 실제로 부담을 조금씩 느끼고 있지만은 계속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실적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는 이제 상승세를 받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금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진짜 극단적으로 봤을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실제로 높은 금리에 따른 이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5,800에서 현재 5,800 수준에서 5,5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숫자만 보면은 300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하는 게 굉장히 커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치면 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5%가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싸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다시 줬구나.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매수로 접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만 또 조금은 둔화되는 추세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연준 두 번 남았죠? 회의?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는 어떻게 지금 이제 전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두 번 다 25bp씩, 그러니까 연말까지 총 50bp 이 정도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변수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다음 주 이제 목요일에 연준 FOMC가 열리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고용 보고서. 네, 10월달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9월달 미국의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월달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고용 지표까지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11월 혹은 12월에 금리는 한 번 정도는 조금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저희는 좀 높다라고 보고는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지표 따라서 뭐 연준도 계속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를 언급을 하면서 지표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지표에 따라서 좀 전망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일 날 발표되는 10월 고용 보고서를 좀 주목해야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최근 오르는 미국 국채 금리 동향과 채권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